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10년 만에 초호황기를 맞이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은 무엇이고 이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저평가 우량주 탑 5 종목은 또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TV의 여러분들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느냐. 자, 오늘은 초대형 호재가 나왔다. 대형 호재가 나왔다.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한 이 산업, 바로 식품주인데요. 자, 이 식품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투자 이유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탑 5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텐베거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그래도 한 10배 이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시장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면서 그렇게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 식품 쪽에서는 이런 기회가 슬슬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 대호황기 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쉽고 재밌고 핵심만 콕콕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쪽집게 강사 이수빈 대표와 함께 식품주 한번 끝장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느냐? 식품주라 그랬어요. 식품주가 드디어, 사실 식품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내가 왜 투자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별로 안 끌려요. 왜? 보통 식품주라고 하면 우리가 좋긴 좋아. 왜? 아니, 사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식품주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식품이기 때문에 삼시세끼 먹으면서 결국에 식품주는 돈을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주 좋은 거 알아. 근데 우리가 경기가 뭐 더 좋아진다고 뭐 우리가 더 비싼 음식들 막 사 먹는 건 아니잖아, 사실상.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뭐 경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뭐 3끼 먹던 거를 뭐 4끼 먹고 5끼 먹고 뭐 간식을 막 후루릭 막 먹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식품주를 우리가 굳이 사야 되나? 뭐 물론 하방은 좀 닫혀 있겠지만 상방도 닫혀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이 박스권 재미없는 종목이 식품주 아닌가? 왜 식품주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식품주는요, 대표적인 가치주에 속해요. 가치주.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가지고 있는 자본도 탄탄한데 이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적정 가치만 평가받는 그러면서 주가가 그렇게 큰 상승이 좀 제한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가치주다, 식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가치주가 여러분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 이거는 말이 달라져요. 가치주, 안 그래도 적정 주가 대비 굉장히 싼 구간에 있는데 이런 애가 갑자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겨버렸다. 이거는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 이유를 좀 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결국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 있어서 과거의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 차원으로 참고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식품주가 막 5배, 7배, 10배 그 이상 올라갔을 때 식품주가 뭐 때문에 올라갔고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한번 참고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기업, 바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 중에 오뚜기라는 기업 있죠. 자, 대표적인 식품주 오뚜기가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었느냐. 자, 요 2010년 본격적으로 올라갔었던 거는 요때 2010년에서 13년 정도 요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요때 바닥권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무려 70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초코파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 여기는 현재 이제 나오진 않지만 오리온이 과거에 어땠냐면 그때 이제 초코파이랑 오감자가 대박을 완전히 치면서 4년 만에 또 한 10배가량 상승했었던 이력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칠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롯데 칠성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거의 음식료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얘가 뭘로 히트를 쳤느냐? 그때 2%라는 음료로 히트를 치고 이제 음료 뭐 생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로 히트를 치면서 얘가 거의 한 2000년도에는 10,000원대였는데 요 10,000원대 그죠? 그때 한 20,000원대 10,000원대 했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7년 만에 거의 10배 올라갑니다. 7년 만에 10배 올라가고 10년, 15년 만에 얼마나 올라가? 30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품주도 이렇게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00년대, 과거 2000년대,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는 2010년도 때부터 한 5년 동안 얘도 한 200%, 300%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식품주를 우리가 만만히 또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만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과거에 어떠한 모멘텀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올라갔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과거 식품주가 이제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그 상품이 아니라 좀 새로운 상품이 히트를 쳤을 때 혜태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혜태제가 식품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여러분들? 얘가 허니버터칩 그때 당시 얘가 20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이 전에 얘가 허니버터칩이 완전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상장하자마자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자, 그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얘가 상장을 딱 하자마자 상한가 2연속 상한가 3연속 4연속 거의 5연속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상장하고 나서 샀다면 얼마나 수익을 보는 거예요? 20,000원대부터 거의 65,000원까지 단숨에 200% 넘는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단 5거래일 만에. 야, 이때 뭐가 이렇게 얘를 끌어올렸었느냐? 허니버터칩. 그때는 진짜 허니버터칩이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거든요. 오죽하면은 편의점에 가서 허니버터칩 달라고 하면은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해가지고 또 다른 데 편의점 가면은 알바생이 이거 제가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하면서 이제 카운터 밑에다가 딱 꺼내갖고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귀하디 귀한 허니버터칩이 히트를 치면서 혜태제가 식품 그때 당시 상장한 이후로 거의 뭐 5연속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2%가 히트를 쳤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있었냐면 곡물가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곡물가 폭등. 자, 곡물가 폭등이 왜 나왔었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기후의 변화 때문에 곡물가가 폭등을 했다. 왜? 자,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과거 2010년부터 급격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죠? 지구온난화 오면서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그죠? 빙하가 녹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상 이변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2010년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나오니까 농작물을 딱 가뭄 때문에 농작물의 공급이 푹 꺼진 거예요. 푹 꺼져. 그런데 사람들이 농작물에 만약에 우리가 먹어야 될 쌀과 밀가루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 근데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공급이 타이트해지는데 수요는 그대로 삼시세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곡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죠. 폭등. 자, 곡물가가 폭등을 하면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느냐. 곡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식품 가격도 폭등을 합니다. 식품가가 폭등을 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곡물가, 원자재 값이 폭등을 했어. 우리가 과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그 과자에 들어가는 감자값이 기존에 10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올랐네?
근데 이 과자값을 그대로 500원으로 팔기에는 마진이 안 남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00원 하던 과자를 7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기후변화가 우리가 사실 뭐 계속 꾸준하게 지구온난화 문제는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해 농사가 망했다고 해서 내년 농사도 망할 일은 좀 극히 드물어요. 그죠? 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된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농작물이 다 가뭄에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로 인해 곡물가가 폭등하고 식품가가 폭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다시 기후가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이 곡물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 그러면 곡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곡물가는 떨어져요. 곡물가는 다시 하락한다. 곡물가가 떨어지면은 식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식품 가격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식품가는 다른 이제 산업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파는 데랑 비교를 해보면, 식품가는 한 번 올리기까지는 어렵지만 한 번 올리고 나서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데 뭐 짜장면값,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라면 가격, 우리 옛날에는 막 500원, 1000원에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은 기본 5000원, 7000원, 비싸면 10,000원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뭐 해가지고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식품 가격이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원자재 값은 떨어지는데 식품 가격은 오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식품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요 차익만큼에 대한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식품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2010년도 때 이런 흐름이 전반적인 식품회사 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흐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찾아오질 않아요. 과거 2010년 이후로 최근 흐름이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식품주를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바로 요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왜? 일단은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뭐가 겹쳤어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빡 터졌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이 곡물에 대한 공급량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이제 농사를 잘 못 짓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곡물의 공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아주 그냥 폭등을 해버렸죠. 그냥 폭등을. 그죠?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회사들이 원자재 값이 왜 이렇게 올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식품 가격 올리자 해가지고 식품 가격을 최근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어. 최근 흐름이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이후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느냐를 보는 거예요. 기후가 다시 좋아져요. 그죠? 플러스, 자, 코로나 어때요? 백신 접종 맞으면서 이제 공포 심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곡물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요. 그죠? 옥수수도 많이 나요. 쌀도 많이 나요. 밀도 많이 나요. 다 많이 나요. 공급량이 늘어나면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바로 식품회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요게 이해가 돼야지 식품주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번쩍 떠집니다. 자, 요거를 제가 리포트 상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설명할게요. 자, 농산물 피크아웃 나온다.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은. 그러면서 음식료는 바텀업,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전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자산시장 전반에서 에그플레이션 경계심을 높인 바 있다. 에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농산물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물가도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 바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곡물 파종과 작황, 수확 등의 악영향을 끼친 라니냐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라니냐가 소멸됐다 그래요. 소멸. 그리고 자, 달러 강세가 전개된 남한 하반기 동안은 농산물 가격 하향 안정화 속 음식료 업종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오호라. 한 번 오른 음식료의 제품 가격은 다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산업이 피크아웃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업종의 역기저 분담은 3분기를 마지막으로 소멸된 전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서 좀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음식료 업종의 투자 매력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하고 밸류에이션 매력과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최소한 방어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 밑에 좀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자, 대부분의 산업은 어떻게 나오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생겨요. 자,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수요 물량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저 사업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느낀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격 하락이 되겠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고 도는데 음식료 쪽은 유난히 요 마지막 가격 하락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 잘 안 나와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은 음식료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산업의 역기저 부담은 3분기를 마지막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뭔 말이에요 이게? 자, 작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집콕을 했죠. 집콕. 아이고 무서워라. 밖에 못 나가. 밖에 못 나가니까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집에서 쉬고 놀고 먹고 먹는 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쌀을 사든 뭐 과자를 사든 반찬을 사든 다 오프라인에 나가서 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살 때 내가 먹을 양만 샀어요. 당장에 내가 오늘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산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이 나오게 되니까 집 밖에 나오기 무섭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음식료를 미리 비축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의 이제 전쟁 사태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 2분기 때는 음식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급증. 작년 상반기 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놨던 축적된 음식료를 계속해서 먹다가 다시 축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축적하지 않는다 보니까 최근에 그 수요가 점점 올해 상반기에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음식료가 코로나 오히려 수혜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쫙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왜? 작년에 축적해놨던 것들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부터는 다시 달라진다. 왜? 일단은 델타 변이 확산에 의해서 다시 집콕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플러스 기존에 축적 물량들을 소비했었던 사람들이 축적 물량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역기저 부담이 이번 3분기를 마지막으로 소멸될 전망이다.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된다? 가격은 또 인상이 돼버렸다. 아하, 너무나 좋은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의 흐름. 적도 태평양 대류 활동 변화로 발생한 엘니뇨, 라니냐. 아우, 뭐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라니냐 발생할 때 가뭄을 경험한다라는 거고, 이 가뭄이 나왔을 때 과거 2010년도 때부터 한 1년 동안 이 곡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왜 올라갔었느냐? 이렇게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가뭄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걸 뭐라 그러죠? 흉작이라 그러나? 흉작? 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 농작물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좋아진들 3끼 먹던 거를 뭐 5끼, 10끼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는 어찌 보면은 꾸준해요. 농작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가 올라가야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떨어져야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모멘텀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영향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근데 반대로 그래서 보통 이 농작물에 대한 가격이 업, 다운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가 아닌 공급이거든요. 공급. 얼마나 농작물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달려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 2010년에도 공급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공급량이 기후변화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공급량이요. 결국에는 가격이 우리가 식품주에 투자를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농작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 표를 볼게요. 차트 볼게요. 대표적인 농작물 미국의 대두입니다. 대두. 자, 대두가 과거 흐름 보시면 언제 급증했었느냐. 2010년도 그 다음 2012년도 약 한 1년 반 정도 동안 가격이 이때 당시 급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격이 급증했다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옥수수 마찬가지. 옥수수도 보시면 과거 2010년도 때 가격이 폭증했었는데 올해에도 가격이 폭증했다는 걸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농작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아무리 식품 가격을 올려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의 영업이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운돼야지 식품가가 올라가고, 그죠? 식품에 대한 영업이 올라가고 우리가 식품주에 대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생기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원자재 값이 다운될 거냐라는 거예요. 다운될 거냐.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은 기후변화 측면에 대해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향후 1년 동안은 엘니뇨, 라니냐 등의 기상 이변이 부재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이 기상 이변 현상이 부재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이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 가뜩이나 코로나도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다시 농사를 많은 전 세계적으로 짓고 있으니까 자, 올해와 내년까지는 농작물에 대한 공급량이 안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량이 안정됐기 때문에 농작물 가격은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순서가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강세로 파종 면적이 확대된 미국 옥수수와 대두는 최근까지 작황에 유리한 기후 전개로 신곡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새롭게 더 농장을 잘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좋네. 면적 자체를 또 늘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농작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다. 오호라.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식품주는 또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달러 약세시 높아지는 미국산 수출 낙관론, 강달러화에는 약화된다. 그러니까 식품주는요, 대표적인 또 수입 섹터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대표적으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낮은 게 좋아요. 근데 환율이 보시면 최근에 물론 좀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환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환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자, 과거 환율 차트와 비교를 해보세요. 현재 환율이 그렇게 높은 포지션은 아니다. 아직 1200도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식품주는 지금 저환율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 이제 수입에 대한 이제 이득을 좀 보고 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또 뭘 볼 수가 있겠냐면 식품주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일단 이 1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별표가 들어가야 될 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 기후 악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결국 올해 내년 이 농작물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농작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까 대표적으로 봤던 대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쭉쭉쭉쭉 올라갔었던 가격이 최근에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오호라, 그러니까 뭐예요? 곡물가가 떨어진다면 식품회사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가 있겠구나.
올해 하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식품주는요. 식품주는 대표적인 내수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출 비중이 매우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느냐? 성장성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 내수주, 즉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한정적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3끼 먹다가 5끼 먹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식품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수출이 중요해요. 수출이 중요해요. 그죠? 자, 식품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근에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넷플릭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뭐가 K-팝 플러스 K 컨텐츠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오케이? 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K-푸드, K-푸드에 대한 기대감도 그 다음에 수요도 늘어나는 중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호라, 좋네요. 그래서 이 식품주를 투자하는 3가지 이유는 바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포인트. 자,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야 돼요.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 첫 번째, 많은 식품주 중에서 최근에 식품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수출 비중이 점차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 근데 수출량이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해외에 공장이 많으면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신규 투자할 때는 싼 거 잡아야죠. 플러스 이익이 늘어날 전망인 기업을 잡는 게 좋겠죠. 요 정도만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왓입니다. 왓. 자, 그래서 식품주 중에 저평가 우량주 탑5는 무엇이느냐?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요, 대표적인 식품주 8개를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식품주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리온. 세 번째, 오뚜기. 그 다음에 롯데제과. 그 다음에 빙그레. 그 다음에 농심. 그 다음에 시총순으로 할게요. 시총순으로. 농심이 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오뚜기 다음에 농심. 시총순으로 나열할게요. 그 다음에 혜태제과. 그 다음에 크라운. 이 정도가 있는데, 야, 요 중에서 아까 이 투자 포인트 3가지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 얘들아, 야, 너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네 중에 첫 번째 해외에 일단 공장 없는 애들 저리 가. 빠져. 누구야? 혜태제가 너 없어. 그 다음에 누구 없어? 또 크라운 없어. 너 빠져. 너 안 볼 거야. 자, 두 번째. 자, 해외에 이제 수출이 별로 크지 않은 해외 수출이 좀 작은 기업. 빠져. 너도 빠져. 누구야? 빙그레. 빙그레 너도 빠져. 참. 빠지라니까. 시총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빙그레는요, 해외에 러시아 쪽에 공장이 1개가 있는데 전체 수출 상품이 11개로 적어요. 그리고 빙그레는 매출이 대다수 어디에 포지션이 많이 되어 있냐면 바나나 우유랑 메로나에 집중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성장성이 좀 많이 약해요. 3개 뺄게요. 자, 3개 빼고 또 세 번째로는 식품가 인상에 대한 수혜를 잘 못 받는 기업들 뺄게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게 나오려면요. 과자나 아니면 그러니까 스낵류. 그다음에 스낵류에 대한 비중이 높은 애들은 여기 수혜를 잘 못 받을 거예요. 스낵류 비중이 엄청 높은 애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롯데제과가 비중이 높아요. 얘는 빼고요. 그다음에 또 누굴 빼야 되냐면 얘 4개 중에서 하나만 뺄 건데 하나만. 그 하나가 누굴 거냐면 저는 오뚜기 뺄게요. 오뚜기를 왜 빼냐면 일단 오뚜기의 이제 주력적인 제품들을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진라면이 있어요. 진라면. 근데 진라면이 국내 라면 매출 2위인데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품가 인상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네 번째는 결국 해외 인지도가 중요하거든요. 해외 인지도가 중요한데 오뚜기가 좀 해외 인지도가 생각보다 없어요. 오뚜기가 생각보다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라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최근에 간편식 사업에 대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간편식 사업이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간편식을 많이 구비를 하는데 구비하는 만큼 프리미엄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성비를 따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맛과 품질이 좀 받쳐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뚜기가 누구한테 밀리고 있냐면 대다수의 최근에 편의점에서도 프리미엄 컵밥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오뚜기가. 그리고 조미료 사업도 있는데 오뚜기가 대표적으로 케찹, 마요네즈 이런 거 우리나라 압도적이죠. 오뚜기 하면. 근데 중요한 게 해외 쪽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어요. 해외는 하인즈 케찹 마요네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뚜기 게 별로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요 세 개가 제가 봤을 때 식품주에서 탑3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자, 일단은 농심은 여러분들 모를 수가 없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라면 매출 1위 신라면, 3위 짜파게티 농심 겁니다. 그 다음에 10위권 안에 있는 게 뭐 너구리, 육개장, 안성탕면 다 농심 거예요. 라면 최강자. 그리고 뭐 카프리선, 뭐 백산수 이런 음료, 그 다음에 뭐 과자도 뭐 새우깡, 포테이토칩, 뭐 자갈치 이런 것들 만드는 농심입니다. 농심. 그래서 35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라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아무래도 수출에 있어서 라면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일단 뉴스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 이상의 에그플레이션 없다. 식품주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자, 곡물가 폭등에 지금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혜태제과도 최근에 과자 인상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인상했냐면 오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 제품은 가격을 동결했지만 해외 쪽으로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라면 값도 인상이 됐고요. 과자 가격도 다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격은 안 올렸어요. 초코파이 가격 안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 갓 리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킹 리온, 갓 리온. 네. 그래서 2013년 이후 지금 8년째 제품 동결이에요. 동결. 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롯데제과는 1위를 지금 재탈환한다라고 하는데 하반기 실적 회복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이번 8월에 1위에서 1위. 2위가 누구냐? 2위가 농심이고 3위가 오리온이다. 이 소비자 평판도 역시 제가 뽑은 탑3 종목에 다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CJ제일제당을 저는 좀 탑픽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가 엄청 인기예요. 넷플릭스를 파고들면서. 근데 거기에서 라면도 라면이지만 우리나라 요 만두 비비고 만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비비고 만두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사 먹는다고 해요. 이 만두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도 먹거리 가격을 지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또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J제일제당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바이오 플라스틱 쪽으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도 사업적으로 좀 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아직 밸류에이션상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신성장 동력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풀무원도 있긴 한데 풀무원은 대표적으로 두부, 콩나물 이런 식자재가 주력 제품이잖아요. 해외 쪽으로는 좀 기대감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3는 이렇게 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좀 볼게요. 자, PER이 9배다. 매스 타임이다. 매스 타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보면은 바이오와 식품 부문의 상호 보완 효과로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바이오의 수익성 개선대가 두드러졌다면 하반기에는
식품 부문 성과가 전년 대비 실적 상승 흐름을 견인할 전망이다. 그래서 국내외 식품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이후 이 제품 가격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바이오 부분도 과거와는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12개월 기준 PER이 9배까지 떨어졌다. 와우, 너무 싸요. 제가 PER은 10배 이하면 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리포트 볼게요. 기대치 상회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도 식품이지만 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실적이 가장 강했대요. 오호라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대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1%. 글로벌 물류가 일시적 차질이 있었던 가운데 글로벌 생산 입지 활용으로 물량 공급이 원활했다. 그러면서 판매량 급증하고 판가 인상 동반됐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해외 또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도 견고한 흐름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 영웅은 난세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CJ 제일제당은 좋다. 어허라. 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내에 만두의 입점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두 외에 K푸드 품목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거. 어허, 좋구나. 그 다음 주요 제품별 국내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 최근에 자 상품죽, 그 다음에 만두, 미국 내 만두 점포 입점률 추이 엄청 급증하고 있죠.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이거 어차피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리포트들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제가 다 이 영상에서 다뤄드리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농심이랑 오리온도 좀 볼게요. 농심 해외가 끌어주고 국내가 밀어주고, 자 2분기를 최저점으로 분기별 회복세 나타날 것. 오호. 그 다음에 라면 가격 인상의 의미. 라면 가격. 지금 국내 법인 영업이익은 더블업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에. 어허.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해외 시장. 자 보시면 성장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다. 내년에. 그래서 미국에서 두 자릿수 놀라운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미국 2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북미 전역에 걸친 점유율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격 인상이 드디어 이루어진 인류의 꿈이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이야, 이런 말을 쓰네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라면의 세계화 트렌드로 해외 시장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판매 지역 유통 채널 확대에 따른 비용 투입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국내와 다르게 주기적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구조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지금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오리온 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가격 인상과 신제품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신제품도 나오는데 신제품. 그리고 중국 법인에 대한 파이 가격 5% 인상 시 영업이익률도 1~2% 개선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제품 개발력도 국내 동종업체 중에 가장 뛰어나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편안한 증액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식품 관련한 리포트를 대표적으로 최근 거 3개를 뽑아왔는데, 요거 이제 리포트, 식품 리포트 중에서 좀 체크할 만한 내용들만 좀 체크를 일단 리포트 상에선 할게요. 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우려, 하락 요인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실제로 지금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밸류에이션, 즉 싸다라는 거, 싸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 수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원가 부담을 적절한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리온은 작년 코로나와 관련 높은 기저와 원가율 상승이 높으면서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꾸준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가격 인상 모멘텀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지금 만두 이런 간편식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오리온은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 그다음에 농심은 라면 쪽으로 모멘텀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내식 수요가 굳건할 것이다 라는 거.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먹는 거는요, 보통 집에서 안에서 해 먹는 것도 있고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가 여러분들 종식돼도 오프라인 소비보단 언택트 소비, 수요, 활동, 그죠? 경영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도 우리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편하고 간편하다라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쉽게 외식 문화로 다시 전환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주들 중에서도 이제 외식 관련된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좀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내식에 대한 수요가 굳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두, 그 다음에 뭐 과자 이런 것들, 라면 이런 것들을 계속 수요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일단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음식료 업종 12개월 밸류에이션 상 봤을 때, 자, 한국 지금 음식료 업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음식료 업종 히스토리를 보시면, 역사를 보시면, 과거에 보시면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게 보여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쭉쭉쭉 올라갔다. 최근에도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거. 곡물 가격 상승과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돌입이 됐다라는 거. 아까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 계속해서 다양한 리포트에서 지금 강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격 인상 히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면 시장 점유율 보시면 최근에 오뚜기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외로 봤을 때는 그렇게가 좀 크진 않다. 그래서 오뚜기는 저는 좀 제외를 했어요. 하반기부터 투자 매력도 높아질 것. 왜? 제품 가격 인상, 경쟁력 완화, 해외 시장 모멘텀 유지, 밸류에이션 매력,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요거를 또 체크를 해야겠죠. 과연 싼 놈은 무엇이느냐. 싼 놈 PER이 10배가 안 된다. CAGL제당, 그 다음에 KTNG. 근데 KTNG는 일단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게,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세요. 얘는 개인 매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하고 싶고, 그 다음에 PBR도 1배가 안 되는 거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롯데칠성. 근데 롯데칠성 제외했죠. 농심이 PBR이 1배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ROE는 높은 게 좋은데, 높은 거 일단 오리온이 높네요. 오리온. 그러니까 지금 PER은 CJ제일제당이 낮고, PBR은 농심이 낮고, ROE는 오리온이 높다. 이 재무제표만 봐도 탑3가 딱딱딱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리포트도 볼게요. 어디서 나온 거냐? 카카오에서 나왔네요.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반기 실적 부담이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곡물가 상승세도 꺾였고, 그 다음에 업종 전반적으로 단행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실적 상승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스피는 전년 대비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료는 12.8%로 과거 약세 전망 대비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장 성장 전망 대비 음식료 성장 전망이 훨씬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음식료 누구를 지금 높게 평가했어요? 롯데칠성, 농심, 오리온. 그 다음에 건기식으로는 노바렉스랑 코스맥스 MBT를 또 강조를 했어요. 식자재로서는 CJ 프레시웨이와 신세계푸드 얘기를 했는데, 식자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외식보다는 내식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는 저는 뺐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이 탑5를 알려준다고 했으면서 탑3를 알려줬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게요. 건기식 시장도 여러분들이 보셔라. 식품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보세요. 일단은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거는 대표적인 식품 회사들. 근데 건기식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건기식 시장이 최근에 일단 중국에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72조 원의 중국 건기식 시장. 90년대생 핵심 소비층이 부상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려는 심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건기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날개를 달았다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관심 증가의 반사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 고객사가 애터미에 애터미 차이나. 애터미 차이나가 빠른 속도로 중국에 침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건기식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콜마 B&H도 같이 커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콜마 B&H 보시면 6월에 중국 건기식 시장 진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MBT 역시 마찬가지 중국과 호주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또 호실적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거는 뭐였어요? 리포트 상에서 봤던 거는 노바렉스인데 노바렉스는 왜 보냐면 하반기에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바렉스는 영업이익 측면으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건기식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바렉스. 얘는 하반기 이제 공장 증설 완료로 인한 이익 증가 기대. 두 번째는 코스맥스 MBT. 얘는 이제 중국과 호주 증가하면서 이익 대비 저평가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뭐였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요거죠. 콜마 B&H. 콜마 B&H. 얘는 이제 중국 쪽에 건기식 시장 기대. 애터미 차이나. 그래서 요거를 일단 쫙 봤을 때 얘네 밸류랑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까지만 좀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CJ 제일제당입니다. 얘는 나중에 친환경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같이 또 한번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런 우량주를 볼 때 차트상 뭘 보라 그러냐면 주봉 보라 그랬죠. 주봉. 자, 큰 하락 추세를 거래량을 동반하여서 뚫어 올렸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아하, 최근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야, 이런 애들은 너무나 깔끔하다.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추세 상단 저항받고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뭐예요? 추세 매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샀다 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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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된다. 지금은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점이다. 오호라. 그 다음 자 재무제표 볼게요. 12개월 기준 PER 10배라고 했는데 아까 리포트 상으로는 최근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9배까지도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 기준 전망치 좋다. 그 다음에 자본력도 탄탄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리온. 자, 오리온 보시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다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깨부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슬슬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겠구나. 아하라. 그러니까 슬슬 들어가 볼 수가 있겠다. 차트상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컨센 볼게요. 얘는 싼 종목은 아니에요. 비교적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싼 종목은 아닌데 성장률은 지금 좋다. 왜? 신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 기준 성장성 좋고요. 당기순이익도 좋고요. 부채 비율 너무 적네요. 자본력 탄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농심. 자, 농심 차트 보겠습니다. 농심 차트도 큰 하락 추세, 돌판 상승 추세, 다시 하락 추세, 다시 상승 추세 전환 나왔습니다. 아하, 상승 추세 전환 나왔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매수할 만한 타점이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누구랑 같이 CJ 제일제당 같이 추세 딱 그어놓고 하단선 매수, 상단 매도. 샀다 팔았다 해도 되고 나는 식품을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장기적인 전망이 좋아 보여요. 내년까지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도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농심은 보시면 PBR이 1배가 안 돼요. 갖고 있는 자본만큼도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저평가다라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 성장 전망,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부채가 없어요. 자본력이 탄탄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건기식으로 넘어갈게요. 건기식 대표적인 3개 기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렉스. 노바렉스는 차트가 계속 그냥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런 애들을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까다롭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 대한 기울기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애매합니다. 근데 볼게요. 자, 영업이익 일단은 평가상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익 증가치는 괜찮아요. 분기별 실적 올까요? 하반기에 진짜 좋아지는지. 자, 하반기 분기 봤을 때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는 흐름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노바렉스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코스맥스 MBT. 자, 차트가 오히려 얘가 좋네요. 큰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호라.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떠잉 두 차례 힘이 실렸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할 수가 있겠다. 매도는 어디서? 이런 추세 상단 부근, 즉 12,500원, 15,000원 여기에서는 매도하면 되겠다. 자, 얘는 과연 밸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도 싼 건 아니네요. 근데 이익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 이런 모멘텀은 굉장히 크네. 그죠? 그래서 분기별 실적으로 왔을 때, 자, 작년에 계속 다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영업이 흑자됐는데 단기순이익 흑자가 안 됐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네요.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 다음 마지막 뭐였죠? 콜마 BNH. 자, 차트상 볼게요. 큰 하락 추세, 상승 추세로 돌파! 다시 하락 추세,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야, 얘는 차트는 별로 안 좋다. 근데 자, 밸류 볼까요? 밸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싼 것 같아요. 이익 성장 전망도 있어요. 그 다음 분기별로 들어오면은 분기별 실적은 또이또이하네요. 오히려 실적은 노바렉스가 괜찮다. 콜마 BNH는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은 잡는 게 아니에요. 얘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럴 때 잡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노바렉스도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얘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추세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를 뚫어주는가 싶으면 그럴 때 진입하는 게 낫겠다. 알겠죠? 차트상은 코스맥스 MBT가 제일 깔끔하네요. 진입하기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에다가 조금 발표를 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좀 그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콜마 BNH 관심주 놓고 추세 돌리는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건기식이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다음 달에 또 일정이 있어요. 호재 일정. 어떤 일정?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있죠. 여러분들 설에도 그렇지만 추석에도 그렇고 뭘 많이 선물합니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홍삼 보내고요. 녹용 보내고요. 삼 보냅니다. 건기식 보내요. 그죠? 지금 가뜩이나 추석에도 코로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못 만나기 때문에 선물이라도 보내야겠죠. 선물로 또 보내기 좋은 게 뭐예요? 건기식 굉장히 보내기 좋아요. 보내기 좋기 때문에 다음 달 추석 앞두고 우리가 건기식 단기적인 테마로도 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식품주 탑 5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식품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왜 투자해야 되는지 마지막 종목들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주 중에서 제가 꼽았던 필터링을 거쳐서 뽑았던 저평가 의량주 탑 3 뭐였죠? CJ제일제당, 오리온, 그 다음에 농심, 그 다음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또 단기적으로 테마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요거 대표적인 또 두 종목 코스맥스 MBT, 콜마 BNH, 요거 5종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관심주에 넣어놓고 지켜보셔라. 그래서 항상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맹신하지 마세요. 100%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는 최대한 조정을 활용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추세 매매하면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이시고 수익률은 키우시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알려드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뉴스도 찾아보시고 리포트도 한 번씩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알고 투자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품주까지 여러분들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존에도 많은 산업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오늘은 또 식품주 잘 알아가시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왜 투자해야 되고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혹시라도 또다시 식품주가 이런 투자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투자해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자유롭게 딱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뿅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수익의 기운까지 왕창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함께하는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이 대표 되겠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뿅.